평범한 거를 좀 넣었고, 하지만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도 몇 개 넣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복습을 했던 것들을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갔어. 난이도가. 유사한 문항들은 아무래도 이제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잘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자, 1번은 넘어갑시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솔직히 내가 뭐 할 얘기가 없고. 자, 2번부터 할게. 자, 2번은 부등식이야. 오늘 할 테마예요. 오늘 할 테마. 방정식 부등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칭성, 주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칭성하고 주기성. 요 놈을 그래프로 그리든 뭘로 하든 어떤 작업을 할 텐데 그때 뭐 단위원이 되든 아니면 그래프가 되든 대칭성, 주기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일단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생각을 하면 x의 범위가 0에서 파이. 이게 방정식, 부등식 풀 때 진짜 중요한 게 끝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진짜 중요해. 근데 끝점 일단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있는 제곱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당장 풀 수가 없으니 그 분위기를 좀 봐야지. 여기에 있는 애를 어떤 걸 바꿀지. x 더하기 3분의 5파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제 코사인 제곱 x 빼기 1 이렇게 끌고 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지. 그러면 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되니 사인에 x 더하기 3분의 5파이에다가 사인 x 이렇게 하나 하고 사인에 x 더하기 3분의 5파이 더하기 사인 x 얘가 이렇게 되는 거를 풀어냅니다. 근데 이런 걸 풀어본 적이 없죠. 이거 푸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 얘네가 음수가 됐으니 얘네가 양수, 음수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음수, 양수 이렇게 두 번을 풀어줘요. 근데 이게 이제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요 놈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사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 사인이 좀 그리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를 일단 그려놓고 이 놈을 하나를 고정을 시켜서 그 안에서 그래프에서 부등식으로 풀어내요. 그게 이제 제일 쉬워. 이렇게 해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0에서 파이까지 사인 함수를 그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를 그려요. 사인 x랑 마이너스 사인 x. 근데 요 놈이 기준이 됐잖아. 요 놈을 여기다가 그릴 건데 평행 이동을 했잖아. 평행 이동인데 잘 볼게. 이게 3분의 5파이야. 3분의 5파이. 그럼 파이를 3토막을 내야 돼요. 아니지. 5토막을 내갖고 5토막을 내줘야 되는구나. 3분의 파이만큼씩을 이동을 해주면 미쳤어. 5분의 3파이지. 눈이 삐었나봐. 5분의 3파이. 5분의 3이야. 그럼 이게 뭔가 특수한 형태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0에서 8까지를 5개로 나눠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정확하게 5개가 나눠지면 세 칸만큼을 왼쪽으로 가야 돼. 세 칸만큼 왼쪽으로 가면 여기를 다시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이게 이제 왼쪽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얘가 평행 이동이 되면 요거 이제 평행 이동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쯤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평행 이동이 된 거야. 여기가 5분의 2파이. 3만큼 이동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요점을 들어가게 돼.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요만큼까지 와서 대충 요 정도만 그리면 되겠죠. 자, 요 정도를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칭성 주기성에서 봐봐.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했지만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된 애는 당연히 이게 대칭이 돼. 당연한 거지? 그럼 거기 대칭이 어디야? 여기 5분의 파이죠. 근데 이 그래프 안에 요 사인하고 마이너스 사인에 요 속으로 들어가 있는
요만큼을 이제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거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사이에 있는 이것보다는 작고 이것보다는 크고 이거 부등식 풀어도 같은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잘 이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알파가 여기야 여기. 알파가 여기에요. 그럼 베타는 어디가 됐냐면 이거 좀 잘 그려야 돼. 그래서 이게 딱 대칭이 되게 예쁘게 그려줘야 돼요. 요 모양과 요 모양도 당연히 대칭이 돼. 아니 얘네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얘랑 얘네 굴곡이랑 얘네 굴곡이랑 당연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베타입니다. 여기가 베타.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는 있지만 그럼 여기 베타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2파이랑 파이의 가운데 이렇게 반반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5분의 2파이 더하기 파이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정확하게 딱 나오니까 거기에서 산수만 하면 돼.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풀입니다. 뭐 이렇게 풀면은 두 번을 또 풀어야 되니까 좀 귀찮아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오늘 이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이런 부등식 풀이는 많이 못 봤을 거야. 배우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내가 한 3주나 한 4주쯤 뒤에 다시 이 문제를 또 낼 거야. 그 패턴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3주, 4주 뒤에 나올 요 이제 준킬러 모의고사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배열을 그렇게 이렇게 이거 띄엄띄엄해 등차수열로 이렇게 문제를 집어놔. 그럼 그때 맞춰줘야 돼. 그때 맞춰줘야 돼요. 알겠지? 자, 3번 갑시다. 3번은 그냥 맞추라고 낸 문제인데 자, 최고창의 개수가 이게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t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차 함수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만나는 이 점의 개수가 1개이거나 2개이거나 3개이거나 또 여기 2개이거나 1개이거나 요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t의 값이 1일 때 g1 그 다음에 t의 값이 6일 때 g6 얘가 곱해서 4가 된대요. 아니 gt의 값이 1 또는 2 또는 3밖에 없어. 근데 이게 4를 만들어야 돼. 만들려면 이게 2개밖에 안 되지. 2 곱하기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t가 1일 때 두 점에서 만나고 t가 6일 때도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 3차 함수가 t가 1, t가 6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죠?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G1의 값은 2개, G2의 값은 뭐 여기 사이에 들어갈 테니까 2, 3, 4, 5 얘네들은 다 3개씩. 여기는 3개씩. 여기 6도 여전히 2개, 7 이상은 1개. 이렇게 해서 그냥 산수만 하시면 돼요. 자, 산수에 산수. 4번 갑시다.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테마로 하긴 했는데 6편 전에 한 번 더 할 거야. 자, 면적 끼워 넣기다. 면적 끼워 넣기라고 하지. 면적을 넣었다가 빼주는. 자, S2랑 S1의 차이가 S2랑 S1의 차이가 16입니다. 16. 그 다음에 3차 함수도 예쁘게 그려져 있고 2차 함수도 예쁘게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만나는 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 면적의 차이가 16이야. 그래서 일단 그려야 되겠다. 여기 0과 4가 근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3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대충 이 정도 이렇게 4에서 근이니까 여기가 S1, 여기가 S2예요. 면적을 끼워 넣기가 편한 게 여기죠. 여기 T.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T를 끼워 넣고 다시 T를 끼워 넣으면은 이게 줬다가 빼는 거지. 그럼 S2 더하기 T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우리 면적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이만큼. 3차 함수 면적 공식을 써도 좋고 뭐 그냥 면적 공식 모르면 그냥 적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잘라서 계산을 하는 거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 통으로 계산을 하면 면적 공식 씁시다. 12분의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간격이 4에 되죠. 여기 그럼 2차 함수에 요만큼으로 들어가 있는 S1하고 T, S1하고 T는 이제 여기 2차 함수 면적 공식 6분의 최고창의 개수가 K네요.
간격이 4고행선이 얘를 계산하는 게 16입니다. 그럼 한 줄 만에 그냥 답이 나오죠. 자, 계산하면 K는 뭐 2분의 1. 이런 면적 끼워넣기가 작년엔 안 나왔는데 재작년까지 계속 나왔어. 갑자기 뭐 올해 수능에 뭐 안 나올 이유도 없고 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에 5번. 일단 분위기를 보자. 5번부터 많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5번은 아닌가? 오, 동욱이 맞췄네? 오! 웬일이야, 다 맞았어. 쉬웠나, 이거? 딱 그림만 보면은 쫄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다 맞았지? 뭐, 이런 일이. 앞에 있는 것들은 막 듬성듬성 틀리고 막 또 난리가 났는데, 잘했습니다. 다 맞췄으니 이거는 넘어갑시다. 뭐 그냥 좌표만 찾으면 되죠, 이거는. 그래, 6번부터는 다시 또 6번은 이거 배운 사람은 맞췄을 거고 안 배운 사람 뭐야 다 틀렸어. 이제 마음이 아프다. 6번 이거 너무 유명한 문제인데 자 다시 설명을 해줄게. 요 테마도 너무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극한을 다룰 때는 뭐지? 그냥 귀가 뭐 아프지 않을까 이거? 극한 다룰 때는 꼴과 값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을 합니다. 꼴과 값. 자, 양수 A와 최고창의 개수가 1이 2차 함수예요.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는 1. 현재 fx가 음수가 됐을 때는 0 또는 음수가 됐을 때 1이 되고 fx가 0보다 클 때는 f의 x 더하기 a 그 다음에 fx 더하기 a 이렇게 된대요. 자, 극한식이 나왔는데 극한을 보면 오른쪽에서 오는 gx에 대한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는 gx에 대한 값이 일단 이게 3으로 떴으니까 같지 않은 거지. 불연속인 거예요. 당연히 이게 불연속을 이미 생각을 하고 낸 거고 불연속이 되려면 이 자체는 fx가 양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어. 요거는 양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요 놈도 연속함수고 요 놈도 연속함수니까 이 자체로 연속함수인데 이 자체로 연속함수인데 불연속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요 함수에서 요 함수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언제? A에서. 그럼 이제 fx 기준으로 했을 때 fx가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근에서 분명히 양수와 음수가 나눠지는 거니까 여기가 A가 됐든 뭐 여기가 A가 됐든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자, 이렇게 그냥 한번 가봅시다. 뭐 이렇게도 잡아보고 이렇게도 잡아봐요. 찍어 그냥. 뭐 이렇게 해봐. 이걸 A라고 해. 자, 그러면은 음수로 들어가는 이 상황. 음수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여기 0 포함해서 이쪽으로 가는 이 상황이 1이 된대요. 그럼 A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지. 그럼 이게 1이 되는 거네. 그럼 이게 1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gx 여기 음수로 들어간 애가 마이너스 2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 그럼 리미트 이거 다시 쓰면 g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극한을 풀어낼 거야.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할 때는 이게 양수일 때니까 양수일 땐 요 gx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 여기다 그냥 써버리면 되지 뭐. x가 A와 이쪽에서 fx분의 f의 x 더하기 a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극한식이 완성이 됐고 극한식 자체에서 이제 꼴과 값을 다시 분석을 할 거야. 자, 꼴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FA는 0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지금. FA는 0. 이 상황이야. 그럼 0으로 가니 어떻게 해? 0분의 0꼴이 돼야 이게 수렴을 하는 거지. 0분의 0꼴. 아, 여기는 0이니까 0에다가 A가 지금 양수야.
이게 양수라서 얘는 절대로 0이 안 돼요.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 됐지? 그럼 FA가 0이면 A를 집어넣으면 F의 2A도 0이 돼야 돼. 아, 그러면 이게 A가 양수니까 여기가 2A네. 잘 집어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A로 놨으면 여기가 2A가 떴을 테니까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냥 이거는 운이야, 운. 한 번 풀고 두 번 풀어야 되는데 그냥 잘 찍어서 여기를 A로 잡아서 여기에 2A가 뜬 거야. 아니, 그러면 뭐 이차함수의 근이 다 나왔는데? 자, 그럼 fx는 세분차는 1이고 x 빼기 a에 x 빼기 2a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는 꼴에 대해서 따진 거야. 이제 값을 분석하면 돼요. 값이 마이너스 2이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뭐. 자, 다시 그냥 뭐 집어넣어요. 자, x에다 여기 자리에다 x 더하기 a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x면은 x 빼기 a, x 빼기 2a 더하기 a 이렇게 집어넣은 값이 너무 머니까 이쪽으로 올게. 마이너스 2. 자, 이거 날려버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그냥 집어넣을 수 있지.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아니고 마이너스 a분의 여기는 a가 됐고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긴 0이 돼서 없어질 거고 그냥 a잖아.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a는 2가 되네. 아, 그럼 끝났지. 별거 없죠. 항상 이 극한 문제는 이렇게 별거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시 얘기하는데 이쪽은 아직 개발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될 수가 있어. 끝이 없어요. 신유형이 계속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파트거든? 근데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계속 요거 두 개만 따져. 꼴에 대해서 0분의 0꼴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그리고 인수 같은 걸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값에 대해서 계산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돼. 그걸 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똑같이 푸는 게 똑같이. 이게 될 듯 말 듯한 사람은 뭐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더 많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7번 갑시다. 7번은 어떤 거 보자. 7번은 요거 이거 맞췄어? 오, 이거 어떻게 맞췄어? 오, 그래도 C에도 맞추고 Y에도 맞추고 좀 실력이 늘었네. 자, 7번 갑시다. 이거 이제 기출문제로 나온 스타일인데 약화 버전으로 혹시라도 이제 좀 어려워할까봐 쉽게 안 했는데 풀이 방법을 좀 여러 개를 알려줄게. 기출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요거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기준이 이게 하나가 나왔어. 우리 3월 모의고사에서도 느껴봤지만 비슷하게 생겼는데 풀이가 완전 다른 게 이쪽 스타일 문제야. 그래서 풀이를 외워봐야 소용이 없고 뭐 앞으로 전진해서 풀리는 역추적으로 하든 뭘 하든 그 방법은 기준에 맞춰갖고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강한 조건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애를 찾아야 되는 게 목적이고 자연수 K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 M 더하기 1이 식이 나오면 식을 분석해야 돼요. 이렇게 돼. 이게 음수가 되면은 적당하게 더해주고 이게 양수가 되면 빼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거는 주기성이야. 그러니까 더해지는데 작아지면 더해지고 커지면 빼줘. 계속 커지지도 못하고 계속 작아지지도 못해요.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갔다. 그러니까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뭐 여기 주기성이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방향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들이미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딱 전략을 세울 때 한 5분 정도를 여기다가 쓰는 건 괜찮아요. 그랬을 때 요거를 내가 풀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 판단은 이게 샘플링이라고 해. 실제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야. 뭐냐면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한번 집어 넣어보는 거야. K에다가 대충 모르겠으니까 1 자연수만 뭐 1 한번 넣어봐요. 이게 느낌이 탁 오면은 그때 이제 제대로 된 풀이로 들어가는 거고 1을 넣었는데 또 이게 너무 뭐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빨리 버리는 것도 하나 전략이야. 자, 1 한번 넣어볼게. 1을 넣으면은 이게 2분의 1만큼이 더해지거나 아니면 1만큼이 빼지는 거야.
2분의 2 이렇게 할게요. 그럼 A 1이라고 하는 게 0이었으니까 A n에 대해서는 여기서 처음에 0, 그 다음에 0은 여기 포함이 됐으니까 이게 더해져서 2분의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커졌으니까 다시 얘를 빼서 2분의 1이 됐다가 다시 2분의 1을 여기 1 뺀 거니까 이렇게 돼. 다시 0이 돼. 뭐야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주기가 3짜리지. 그럼 A1이 0이고 A7이 0이고 미쳤어. A3이 0이고 1, 2, 3 아니 A4가 0. 그럼 A 넘어갔어. A7이 0이고 그럼 A10도 0이고 근데 A11을 0을 만들 수가 없네요. 이 정도 느낌이면은 해볼만 한 거야. 뭐 대충 주기성 나왔네. 그래서 K는 2를 딱 시도하면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N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K라고 하는 거를 고정을 시켜놓고 K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N을 조절하는 거예요. N을 변화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게 N을 고정하고 K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짜 식을 써보는 거지. 그러니까 A1이라고 하는 애는 N을 고정을 시키는 게 이런 거예요. 얘는 이제 0인데 A2라고 하는 애는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A3이라고 하는 애는 K 플러스 1분의 1에서 K분의 1로 하고 그 다음에 A4라고 하는 애는 K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 이렇게 그냥 나열 쭉 하다 보면은 얘가 0이 되는 요 순간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 이렇게 뭐 푸는 방법도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주기성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래 여기서 이게 0이 됐으니 10칸을 가서 0이 됐으니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애랑 마이너스 K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적당하게 10개가 더해지는 거야. 적당하게니까 이게 몇 개인지 몰라. 그냥 뭐 알파. 그 다음에 10개가 되니까 10 빼기 알파가 합쳐서 0이 되는. 요걸 이제 식을 풀어줍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건 이제 개수니까 정수계. 그러니까 자연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알파라고 하는 건 0은 안 되고 또 10도 안 되겠죠. 뭐 그렇게 하면은 중간 정도에 되는 애를 찾아내주면 돼. 이걸 좀 어떻게 푸냐면 이거는 이제 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곱해. K 알파는 K 플러스 1에 10 빼기 알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방 정식을 푸는 거야. K도 자연수고 알파도 자연수다. 이렇게 들어가면 10K에 그냥 다 전개를 해요. K 알파 그 다음에 10 빼기 알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2K 알파에 더 왼쪽으로 넘기죠 뭐. 더하기 알파 빼기 10은 0. 이걸 이제 풀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정방 정식을 풀 때 너희들한테 쉬운 거는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쉽고 뭐 푸는 방법이 많아요. K는 뭐 알파 뭐 형태로 나와서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약수 배수 형태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인수분해를 해볼게. 여기가 10K고 여기가 알파로 들어갔으니까 얘를 2K로 놓고 여기를 알파로 작업을 합시다.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K가 됐으니 여기는 빼기 5를 집어넣죠. 빼기 이렇게 해서 나오게. 그럼 빼기 5니까 10을 이쪽으로 넘겨서 5 이렇게 작업하면 돼요. 그러니까 5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5가 나올 수 있는 거는 1, 5, 5, 1 밖에 없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데? 맞구나.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알파가 이렇게 되면 10이 되니까 됐고 아니지. 이렇게 되면 10이 되니까 됐고 안 되고 그러면은 여기가 5 이렇게 1 되면 되겠네. 그럼 알파가 6.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K는 왜 움직였다? 아닌데 2K 더하기 1이 5니까 4가 돼서 K는 2. 맞죠? 그러면 K2.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뭐 푸는 방법은 많은데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 이제 실전적으로 풀 수 있는 건 이게 제일 좋아요. 샘플링하는 거. 그냥 일단 하나 찔러보는 거죠. 느낌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하여튼 뭐 이렇게 일단 합시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산수라서 뭐 풀고 나면은
그냥 AN을 그냥 쭉 나열만 하면 되죠. 여기에서 0, 처음에 K가 2였으니까 3분의 1이 더해지고, 거기에서 2분의 1이 빼지면은 마이너스 6분의 1 되고, 거기서 다시 또 3분의 1이 더해지면 6분의 1이 되고, 여기 다시 또 2분의 1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 6. 여섯 번째 항이 0이 됐으니 이렇게 가다가 A 11번째 항도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니까 5개씩 묶어서 하여튼 절대값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5개씩 묶어서 60개, 그러니까 12번의 주기성 5개씩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절대값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8번은 진짜 순수한 계산 문제인데, 이제 이게 수특에 나왔던, 정확히도 모르겠어. 연도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다. 너희들 그 2028학년도 그 예비시행 문제 봤니? 벌써? 완전 문제가 더러워요. 진짜 이게 뭐 어디서 찌꺼기 같은 문제들만 나왔는데, 와, 이게 뭐 왜 이런 거를 내놨을까? 그냥 수능 문제 만들다가 나온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수능의 스타일 같지 않은 이상한 문제를 내놨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해 수능에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예비시행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이 또 바뀌잖아. 그럼 그때 이제 시험 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 냅니다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수원하고 수투하고 확통만 들어가 있어. 그래서 확통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들어가 있고, 뭐 미적분도 없고 하여튼 문제를 보면은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와 이제 유사할 정도로 짜증이 나는 8번 이런 것들을 혹시 몰라서 넣어놨어요. 이런 거는 따로 연습하기가 쉽지도 않아. 이게 많지도 않아서. 이것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데, 선을 넘어가면은 이게 진짜 이게 도대체 왜 냈는지 막 이제 문제 풀다 울 수가 있어.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이거는. 자, x는 m에서 극소 4차함수인데 대충 이제 찍어야 돼요, m을. m이 여기일 수도 있고 m이 여기일 수도 있어, 극소니까. 자, 일단 미분을 해봅시다. 극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4x 세제곱에 이 정도 미분까지 다 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까지 됐다고 할게. 자, 4x에 x 더하기 2에 인수분해가 막 그렇게 눈에 안 보이진 않아요. x를 처음에 싹 묶어내면은 인수가 눈에 딱 보여. 자, 이러고 나면 0과 마이너스 2와 m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내는데, 이 0하고 이제 마이너스 2는 알겠어. 그럼 이게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m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여기가 m,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0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자, 근데 또 다른 조건 하나가, 이제 나 조건인데 이거는 평범하지. 그냥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m 빼기 f0이니까 여기에 이제 부등식을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fm과 f0을 집어넣으면 빵빵빵 해서 이게 m이 나오고, 여기는 m. 여기다 이제 m을 집어넣으면 이제 복잡한 식이 나와요. 복잡한 식. 걔를 이제 풀어내야 돼. 자, 여기다가 x에다가 m을 집어넣으면, 그래도 인수를 막 묶어내면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게. 4m 빼기 8에 m의 세제곱이고 4m의 세제곱 더하기 m이 이렇게 된 애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이게 m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날려요. 그럼 m 세제곱이 눈에 보이잖아. 그럼 m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그래도 이게 좀 낫습니다. 4m 빼기 8에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고, 이렇게 0보다 크다. 3으로 이제 날려버리면 3m 빼기 4m 빼기 8에 12가 되고, 그럼 m의 세제곱에
m 빼기는 이쪽으로 보내버릴게. m에서 4가 남죠.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고 나면 이게 4참수를 그리면 요거에 대한 4참수를 그리면 여기 0과 4에서 이렇게 4참수가 그려지는데 이 4참수의 0보다 작은 부분은 요만큼이지. 그래서 이 m에 대해서 요 범위를 만족시키는 게 0에서 4,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뭔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마이너스 m, 이거 잘못했네. 망했다. 이게 마이너스 m, 이거 뭐 이상한 짓을 해놨어요.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계산 이상하겠네. 그럼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러면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랑 0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럼 m이라고 하는 애가 다시 m이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0보다 작네. 그러면 요는 잠깐만. 일단 요 상황이겠네요. 요 상황. 그럼 요거는 아닐 거고 m이 0보다 크냐 작으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하여튼 저런 상황이에요. 자, 됐고 그러면 이제 fm가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m이 정수잖아? m이 결정이 되죠? 그럼 m이 마이너스 3이야. 그치? m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죠. 여기다가 뭐 숫자 집어넣고 하면 이제 나머지만 또 하면 돼. 그러니까 fm도 뭐 여기 f에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값과 뭐 f의 마이너스 2도 여기 극대값인데 하여튼 뭐 두 개를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f의 마이너스 2가 3분의 23 이렇게 나오고 f의 m이 마이너스 3인데 6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개를 곱해서 46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상하다. 답이 안 좋지. 답이 틀렸나 혹시? 끝으로 막 붙였는데. 자, 일단 또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9번. 지수함수네. fx가 b 빼기의 ax입니다. 1보다 큰 두 상수 a네. 그러면 일단 1보다 큰 두 상수면은 이제 ax는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걔가 b만 붙어 평행 이동됐으면은 여기가 이제 y는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을 일단 하나를 그려줘야 될 것 같아. 자, 예쁘게 하나를 그려봅시다. b에 대해서 y는 b 대충 이 정도. 그 다음에 fx가 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y는 마이너스 b를 점근선으로 하는 이렇게 되는 곡선이 f의 x의 마이너스 이놈은 fx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x라는 직선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겠지. y는 x가 자 그럼 다시 y는 x가 fx와 만나는 점과 점근선 만나는 점이 여기가 a랑 b래요. 그 다음에 1사분면에서 곡선 마이너스 fx랑 만나는 여기가 c래. 근데 OA랑 AB랑 그 다음에 BC가 이렇게 다 같대. 됐죠? 자, 좌표 세팅을 할 건데 항상 이게 수능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A부터 좌표 세팅하라고 A를 줘. 그게 진짜 이게 달라요. 다른 문제들이랑. 그래서 A부터 세팅을 하면 수능은 100%인데 교육청은 아닌 경우가 많아. 자, 하여튼 A를 어떻게 세팅하지 하고 봤더니 이게 길이가 같은데 여기가 B고 여기도 X좌표가 이제 B가 되는 거고 이거의 반이니까 A라고 하는 애는 2분의 B 이렇게 되죠. 2분의 B, 2분의 B입니다. P는 B, B고 C는 2분의 3, 2분의 3B 2분의 3B 자, 근데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B는 뭐 별 의미 없고 A라고 하는 애는 곡선 위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돼. 이 Y 값을 살립시다. Y를 살리면 이제 여기다가 이 곡선에다 집어넣어요. 곡선이 B 빼기
B 빼기 A의 2분의 B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값은 이제 여기 AX 빼기 B가 되지 여기에다가 X좌표를 집어넣으면 A의 2분의 3B 빼기 B가 이렇게 됩니다. 자, 문자 2개, 식 2개. 이거 100% 풀리지? 뭐 이거 정리만 하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A의 2분의 B가 되고 일단 이거 하나 얘는 2분의 3B가 A의 2분의 3B가 이쪽으로 하면 2분의 5B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뭐 대입을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3 이렇게 떴으니까 이거 세제곱을 해버리죠. 세제곱을 하면 얘랑 얘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8분의 B 세제곱이 여기가 2분의 5B가 되고 B 하나 떼고 어차피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B 제곱이 되고요. 이쪽으로 4가 가고 B는 2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됐죠? 나머지는 뭐 산수. 자, 그 다음에 10번. 잠깐만. 윤수야, 이거 맞춘 거야? 찍은 거야. 잠깐만, 왜 이렇게 답이 또 없지? 고인 맞춘 거? 자, 10번 갑시다. 10번은 수능 문제 그냥 딱 변형하는 거예요. 어떤 수능 문제가 있었냐면, 물론 이제 그 제일 어려웠던 수원수투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야. 그리고 예비시행에 제일 어려운 지수론과 함수가 나와있더라. 와, 충격이었어. 제일 어려운 킬러 문항이 제일 끝단계에 있는 제일 어려운 게 예비시행에서. 올해도 그럴까 걱정이 돼. 자, 하여튼 뭐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10번은 뭐냐면 3차 함수가 원점을 지나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래요. 자, fx는 tx에 t 값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fx는 x랑 그 다음에 fx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이 2개래. 자, 그럼 x랑 fx가 만나는 점이 2개면 3차 함수랑 만나는 점 2개면 뭐 이렇게 접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x랑도 접하려면 이렇게 되거나 최고차항이 양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접하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요거를 이제 2개를 이제 합쳐야 돼. 어떻게? x랑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접하게 하는 상황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접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쪽에다 이렇게 접하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고 얘랑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잠깐만 어떻게 하더라? 요렇게인가? 요렇게도 접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원점을 지나지 않아. 요것도 요렇게 어떻게 하더라?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하고 요렇게 해도 얘도 원점을 지나지 않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게 하는 거는 얘랑 그 다음에 요거 2개인데 그 2개 중에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게 F'I 1 F'I 1 1에 대해서 민감하면 돼요. 이게 기울기가 1인데 여기가 원점이고 거기서 1의 좌표는 대충 여기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기울기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탈락. 그래서 얘가 돼요. 얘가 하나 개형으로 들어옵니다. 자, 근데 3차 함수의 성질이 여태까지만 해도 이게 잘 먹혔는데 몇 년 안 됐어. 그리고 이게 비율이라고 하죠. 3차 함수 비율. 만나는 점, 평행한 직선을 여기다가 또 그려보면 얘, 그 다음에 변곡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 이게 이제 등간격이 돼요. 등간격. 근데 정확하게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여전히 1인 애를 여기다가 평균값점을 쓴 거야.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좌표가. fx를 이 빨간색으로 싹 그려놓으면 여기서 기울기가 1이 돼. 그리고 얘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 평행한 2개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선을 이렇게 하나 놓고 여기 그 다음에 변곡점 대충 요 정도가 등간격이 돼야 돼요. 여기 조금 이상한데 등간격. 여기가 1이란 말이야. x좌표가. 여기는 2분의 1 변곡점의 위치가 여기가 2분의 1
여기 0, 2분의 1, 1, 여기가 2분의 3이 됩니다. 만나는 점이 2분의 3이야. 자, 그러면 fx랑 x가 만나는 점이 0과 2분의 3 나왔으니까 0에선 접해있고 여기는 접했어. x 빼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는 근 하나. 최고창을 모르네. 이렇게 일단 식을 만듭니다. 이러고 나서 a를 찾기 위해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x랑의 관계가 아직 안 들어갔죠. 여기 y는 마이너스 x랑의 관계가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싹 집어넣었을 때 이제 여전히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접해야 돼. 이 점이 뭐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접하게끔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이 여기서 x를 다 떼냅니다. 0은 하나가 근이 없어지는 거야. a, x의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거 2차식이죠. 그럼 이거에 d가 0이 되면은 a를 구할 수가 있어. 왜냐면 0에 대한 근 하나 날렸고 여기서 접하니까 여기서 중근이 나와야 돼. 그 식이 2차식에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또 갈 수 있고 여기 이제 제일 사실은 뭐 그냥 무난한 풀이 뭐 비율을 썼으니까 끝까지 비율을 쓰면 비율에 대해서 우리 뭐 이거 많이 했었죠.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여기 좌표가 등차수열되는 거 이거 하도 많이 해갖고 그러면 여기가 1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1 그 다음에 아니구나 여기 0과 2분의 3과 여기 요 관계 여기가 4분의 3이 되는 거죠. 4분의 3 그래서 f에 4분의 3을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걸 쓰던지 아니면 f에다가 4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를 쓰던지 뭐 사실 뭐 풀이가 더 많지만 뭐 이 정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게 직선 두 개랑 이제 접하는 쌍으로 접하는 이런 상태의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구하면 a가 9분의 32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 분석하면 됩니다. 10까지 찾아내는 게 이제 어려워서 그렇지. 뭐 a를 안 그려도 이거는 디귿에서 f3을 물어봤으니까 10을 만들어내야 되죠. 어쩔 수 없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요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던 건데 한 번 더 해야 되고 사실은 곡선과 직선이 나와요. 자, 그럼 기준은 접할 때야 항상 x 더하기 b가 2x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은 함수를 선택하는 거지. 근데 여기 절대값이라서 또 조심해야 돼. a의 x 더하기 b가 ax 더하기 5가 됐을 때 등호는 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이 함수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먼저 그립시다. 힌트만 줄게. 잠깐만 이거 맞추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 자, 그럼 힌트만 줄게, 힌트만. 자,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얘가 꺾여요. 당연히 이렇게. 요쪽. 자, 그리고 여기 2x 빼기 5는 따로 그려야 돼. 부등식 풀어야 돼갖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에 지수함수 이거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겠니?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그립니다. 접하게. 미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적분에 나오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접하게 일단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남는 그래프가 뭐냐면, 살아남는 그래프가, 다시, 이 직선이 얘보다 크면 이 직선을 하고, 여기 직선이 작으면은 절대값을 그려주면 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렇게. 여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접하게 되면. 이게 지수함수가 직선보다 계속 크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직선보다 크기 때문에 이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얘를 그려줘. 그럼 얘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fx는 t랑 만나는 점에 대해서 보면 이게 대칭력이란 말이야. 근이. 이렇게 뾰족한 상태에서 요만큼에 대해서 이게 알파랑 베타를 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항상 일정 값이 나와요.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여기 세모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여기 세모만큼을 빼준 거고, 베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세모만큼을 더한 거라 이걸 더해주면 항상 이게 2분의 5, 2배,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얘네 근의 합이 마이너스 5, 여기 뭐 부등식으로 들어갔지만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 이게 이렇게 됐어도 이게 일단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먼저 생각해요. 그래야 쉽다. 그러면 이게 이 직선 꺾인 걸로 계속 진행이 되면 마이너스 5, 계속 마이너스 5만 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어디에서 틀어줘야 돼? t가 1과 9일 때 안 되게 해야 된대요. 그럼 t가 1일 때랑 t가 9일 때 이때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이 직선과 곡선이 대소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곡선이 이렇게 뚫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태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은 다 풀고 나서 보면 별거 없는데 너무 어렵게 뭐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풀 의지가 없어지게 만들어놓는 문제야. 근데 그래 봐야 직선과 곡선은 접하는 거 생각하고 등호가 아니면 등호로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차근차근 해가면은 그래 봐야 뭐 별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힌트 줄게요. 12번은 이거 수능 문제인데 이거 못 풀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수능 문제 하긴 요거를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지. 이제 할 겁니다.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자, 일단 그래프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하나 고정돼 있으니까 고정된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2x 세제곱에 6x 더하기 3이 x가 2보다 작을 때, 자, 3참수를 그릴 건데 이거 먼저 미분해서 가봅시다. 6x제곱에 6은 0이 되는 게 1과 마이너스 1이네. 자, 3참수를 그리면 마이너스 1과 1. 이거 두 칸이죠. 그럼 이것도 비율 한번 적용해서 그려볼게. 얘가 0이 될 거고 우리가 2에서 끊어줘야 돼. 여기가 2가 돼요. 3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그려집니다. 여기가 등호까지 딱 들어가요. 자, 그러고 나면 2차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에 x 빼기 2에 x 빼기 b에 11. 이거는 뭐냐면 11에 걸려있는 2랑 b를 그려주라는 얘기지. 2랑 b 이렇게. 그럼 2는 또 여기죠. 여기. 이게 1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 값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7이 나오네요. 요 라인이 7인데 11이 중요하네. 11에서 요 점과 여기는 빵꾸 그 다음에 b. 물론 b가 2보다 작을 때 2랑 같을 때 2보다 클 때 나눠야 되는데 이 참수가 나왔으니 당연히 뭐 이게 이렇게 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형태가 나와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를 b로 잡읍시다. 자, 이러고 나면은 여기 극소값도 구해야 돼. 극소값은 구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구했다 치고. 자, 대충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합시다. 항상 뭐 얘기를 했지만 등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등호가. 그래서 이런 짓은 안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등호면은 뭐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극대랑 극소랑 혹은 뭐 극소랑 이렇게 각계 라인을 맞춰주는 게 등호야, 등호.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g, k랑 리미트 t가 k의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애들을 다 더했을 때 t가 k의 오른쪽에서 올 때 얘가 9가 나와야 돼. 그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속 상황이 되면은 3, 3, 3이면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딱 한 번만 있어야 된대.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연속 상황이잖아. 여기서 3개,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올라가도 3개, 이거보다 조금 내려가도 3개.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는 이 K 값이 무수히 많죠.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가 붕 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막아. 이렇게 밑으로 훅 내려줘. 그럼 또 안 돼. 여기서 3개가 뜹니다. 하나, 둘, 3개. 그럼 요거보다 조금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3개가 나오니까 요것도 안 돼.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막는 방법은 정확하게 여기에 극소에 맞춰줘갖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때 1개, 2개,
3개. 이게 K일 때. K보다 조금 클 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 밑에서는 K보다 작을 때 1개. 그럼 3개는 5개, 1개 더해서 9개가 정확하게 딱 나오죠. 딱 이 상황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극소값이 여기에 있는 3차함수의 극소값하고 같게.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걸 내는 방식이 이래요. 극소가 3차함수랑 2차함수랑 같게 만드시오 이렇게 안 내고 그 극소 문제를 무조건 내는데 그 극소 문제를 내는 방식이 이렇게 해갖고 극소인 거 숨겨서 이게 9개로 만드시오 이렇게 돼. 근데 결국엔 극소 문제를 냅니다. 왜냐면 교과서에 극대 극소에 대한 문제가 내시오라고 극대 극소를 배우잖아. 그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어. 극대 극소 문제. 다만 여기에 극소 극대라고 표현을 안 했을 뿐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알려줄게. 끝까지 계산을 해보세요.